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융집짓기 두 번째, 굉장히 인생의 모습에서 금융의 빅픽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노후 하기 전에 끝냈는데, 요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만들고 나서 요 은퇴한 다음에는 이렇게 투자하고 모으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있는 돈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노후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노후가 되게 중요해진 이유는 뭐냐면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돌아가실 분들도 응급실에만 가면 다시 살아나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료기술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사는 건 좋은데 돈이 별로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노후 설계, 즉 은퇴 설계가 아주 중요해졌다. 은퇴 설계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적연금이라고 해요. 공적연금. 공적연금이라는 거는 공공, 즉 정부에서 연금을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내는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선생님들,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내는 사학연금, 그 다음에 군인들이 받는 군인연금, 이런 걸 우리는 공적연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공무원연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없는데,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보통 연봉의 12분의 1을 주고 퇴직할 때 퇴직 전 3년 평균 소득의 근무 연수를 곱해서 주는 거를 우리가 퇴직연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연금, 이렇게 보통 우리가 3층 보장이라고 얘기해요. 3층 보장.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도 안 들었고 회사도 안 다니고 개인연금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하는 게 뭐냐면 내 집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 예를 들어 땅이나 전답 과수원이 있으면 농지연금, 생명보험사에다 돈을 맡기고 하는 즉시연금, 그 다음에 증권사에 목돈을 넣어놓고 매월 월급처럼 받는 월지급식 펀드나 ELS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나는 얼마가 나오는지를 준비를 봐서 부족한 거를 지금부터 이렇게 복리로 저축해 가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 복리의 법칙을 우리는 72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45살은 15년 정도, 20년 정도인데 예를 들어 30살이면 거의 40년을 복리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빠를 때 10만 원이라도, 단 5만 원이라도 장기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자, 금융집짓기를 좀 정리를 하면 제일 먼저 보장 설계, 보험 설계를 하고요. 두 번째 부채 설계, 세 번째 저축 설계, 네 번째 투자 설계, 이렇게 가는데 노후 설계는 이와 별도로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는 어떻게 돼요? 보험, 비상자금, 신용대출, 학자금 마련, 담보대출 상환, 금융자산 투자, 부동산 투자,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채가 있다 그럼 빚부터 갚고, 빚이 없다 그럼 저축을 하는 거죠. 저축할 것도 없다, 예를 들어 아기가 없어요, 그럼 학자금 필요 없죠. 담보대출도 없어요, 이것도 필요 없죠. 그럼 바로 어디로 가? 바로 지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쉬운데 현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보험도 적절하게 준비해 놓지 않는다든가 부채 상환을 하지 않고 저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지진에 튼튼하기 위해서는 1층 보장, 2층 보장, 3층 보장,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1층. 여기는 지하죠, 지하. 그다음에 여기 지상. 그래서 전체적인 금융에 대한 판을 갖다가 보여드렸고, 각각 들어가면 엄청난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금융 집짓기를 통해서 한 상품 한 상품을 좀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재테크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 집짓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